연일 드리는 말씀이 어느 일정 부분에서는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저기 그저 불편하게 하고 있다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실을 아는 것이 불편하다고 해서 진실을 외면할 수 없고, 또 역사를 비평하는 거 어려운 일이지만은 비평하지 않으면 발전하지 않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모르지만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의 의식 속에 반공무제, 반공하면 다 오케이다. 반공만 외치면은 다 선한 것처럼, 반공하는 사람이라면은 무슨 짓을 해도 다 용서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상당수가 특히 기독교 진영에 반공만 하면은 무슨 죄를 지어도 말하지 말자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정치 자금을 찻대기로 해먹어도 반공하는 사람들이니까 말하지 말자. 괜찮아요? 독재 정치, 부정부패, 무슨 악을 행해도 그저 뭐 반공만 외치면 다 용서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상일까요? 우상숭배를 하든지 진화를 가르치든지 반공만 하면 만사 오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나라 수구, 보수, 구구파 사람들과 기독교인들인데 이게 괜찮냐고.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등은 반공을 하는 사람들이고 우파이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해도 말하지 말자고 하는 사람들이 소위 우파라는 사람들인데 그게 괜찮을까요? 그래도 그게 옳은지 또 괜찮은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 양민 학살을 그렇게 많이 해도 덮어주고 멀쩡한 사람을 간첩으로 몰아서 그렇게 많은 사람을 억울하게 죽였는데도 말하지 말자는 겁니다. 말하면은 종북 잡발이라 그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종북 잡발이며, 나는 좌파 우파가 중요한 게 아니야. 어느 게 옳으냐. 어느 것이 진실이고 어느 것이 거짓이냐. 이게 중요한 거지. 좌파 우파가 무슨 의미가 있어 그래요. 그 국민방위군 사건도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를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전쟁 중에 1951년 1월 일사후퇴 때 제2국민병으로 편성한 국민방위군이라는 군대가 있었어요. 근데 고위 장교들이 국고금과 군수물자 그 상당 부분을 부정처분을 해가지고 착복해버려가지고 그 이승만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거야. 12월과 2월 우리나라 제일 혹한 게 아닌가요? 소설, 대설, 소환, 대안이 있는 그 기간에 혹독한 강추위에 50만 명에 달하는 국민방위군 중에 징집된 이들 가운데서 아사자, 병사자, 동사자가 최소 5만에서 9만 명 정도가 얼어 죽었습니다. 또 동상으로 인해 손가락과 발가락뿐만 아니라 손발 까지 절단돼 가지고 결국 20만 명 정도가 동사자에 이르게 됐는데, 이 어마어마한 사건도 국민들이 잘 모르는 거죠. 무능하거나 부패한 자들이 정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불상사가 나게 된 것인데, 보도연맹은 학살 사건과 기타 양면 학살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최소 20만 명하고 이 국민방위군 20만 명, 그러니까 이승만이 엉터리 한 발에 최소한 50만 명 이상이 죽었어요. 그래도 이승만은 반공하는 사람들이니까 괜찮다, 봐주자. 이런 방식이, 이런 사고방식이 우리 한국 사람의 사고방식이야. 나는 그런 사고방식이 옳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국민방위군에 아무 준비도 없이 그냥 갑자기 불려 나왔는데, 이 철딱선이 없는 어린애도 있고, 이렇게 먹일 거, 입힐 것도 아무 준비도 안 되는데 불러내가지고 굶어 죽게 한 거야. 또, 그나마도 군수물자가 준비된 까지 이제 높은 놈들이 걷어먹고 부정으로 빼돌리고, 이런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었다. 여러분이 위키 백과사전이라 지금은 그 연구할 수 있잖아요. 국민방위군 사건이라고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끔찍한 일들이 있었다고요. 그래도 뭐 반공하는 사람들이니까 말하지 말자. 괜찮아요, 그래도. 제가 역사를 지켜보면서 말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았고 말을 안 했죠. 내가 역사학자도 아니고 내가 정치인도 아니고 내가 무슨 또 특별히 언론인도 아니고 하니까 알아도 말을 못하고 또 몰라서 말 못하고 그렇게 했는데 가만히 돌아보니까 말을 해도 진작 말할 걸. 여러분 좋은 일이면 조조익선이라 빠를수록 좋은 거야. 여러분 우리가 미국 없으면 죽는 자처럼 미국만 내 쳐다보고 미국이 우리를 영원한 동맹이고 어쩌고 하지만요. 미국이란 나라가 지난 200년 동안에 140회나 전쟁을 일으킨 악의 축이죠. 그런데 미국의 악에 대해서는 거의 입을 열지 않습니다. 최근에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 보스턴 대학의 종신 교수 하워드 진 같은 분이 미국의 악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했죠. 예를 들어 하워드 진이라는 그 학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쓴 책이 있어요. 살아있는 미국 역사라는 책을 한번 읽어봐. 살아있는 미국 역사. 적었다가 꼭 사보세요. 혹은 미국 민중사 이런 것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30개월 혹은 100개월 된 미국산 쇠고기를 부위에 상관없이 수입하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보수 극우파 사람들이에요. 값싸고 질 좋은 고기 국민에게 먹일 수 있게 되었다고 자랑스러워했던 사람들. 강의 상류와 지류처는 그대로 두고 강 하구를 계단식으로 막아가지고 강을 썩게 만들었던 사람들. 미국을 등에 업고 김정일에게 항복을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통일이 도적같이 올 수 있다든지 통일은 대박이다. 그런 착각을 한 사람들이 보수 극우파 사람들. 지금도 보수 극우파 유튜버들 보면요. 그 열흘마다 한 번씩 아마 김정은이 죽을 거야. 김정은이 죽었다고 막 발표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경제적 가치 외에 다른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돈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우파 사람들이. 고리 대금업자가 연리 49% 받아먹어도 제재를 가하지 않던 이 악당들이 바로 극우파 사람들입니다. 국공용 기업을 헐값에 팔아서 자신들이 정책 사업을 하려 해도 말이 없는 사람들. 국공용 기업체를 지방으로 이전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기업이 망한다고 떠들던 사람들이. 국가 부채가 14조 달러를 넘어 망해가는 미국을 죽기까지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국가 안보 난조를 보이면서도 유엔이 무슨 일을 해결해 줄 것을 착각하는데 유엔이 해결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국민들은 유엔은요 약자에게는 엄하고 미국에 대해서는 찍소리도 못한 게 유엔이야. 안 그런가요? 약한 북한이나 이런 나라는 엄하게 짝이 없으면서도 미국의 무소불위로 하는 그 악에 대해서는요 이런 방구도 못하는 게 그게 미국 유엔이라는 거예요. 국민들 민주의식이 발전하는 반면 보수라는 사람들은 계몽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국민의 공복인 대통령을 무슨 황제나 된 것처럼 노예의 근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수 우파 사람들이.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란 말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면서도 민주주의를 외치는 사람들이에요. 국회가 의결해 진행되던 세종시 건설을 대통령이 직권으로 중지하려고 했는데도 말이 없었어요. 군대도 가보지 않은 처녀가 국군 통수권자가 대통령이 되면 잘 될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규제 완화를 한다고 해놓고 대기업들을 위한 규제만 풀어주려고 했던 사람들. 기자회견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놓고 잘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아시죠? 그 박근혜 대통령 전에 기자회견한 거. 어떤 기자가 질문하니까 병들었어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기자에게. 또 다른 기자가 말하니까 나하고 좀 싸우자는 거예요. 이렇게 했다고. 또 다른 기자가 또 한번 하니까 한국말 못 알아들으세요?
김영삼 전 대통령이 잘 본 거야. 7푼이를 어떻게 대통령 하냐. 그리고 결국은 최순실한테 이리저리 이용당하다 끝나버렸잖아요. 또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라고 노래하면서 동족을 주적이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우파 사람들이에요. 나라 경제를 승자가 독식하는 도박판 같이 포커판 같이 만들어 놓고 그게 자유라고 우기는 거예요. 자유는 좋은 가치가 있죠. 그러나 강한 자가 마구잡이로 자유만 해버리면 약한 자는 더 죽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에 38명이 지금 자살하는 거 아니야. 너는 한국에서 보수가 그리 자랑스러운 게 아닙니다. 창피한 줄 알아야지. 노동자는 다 빨갱이 사슬로 문드러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러면서 애국자인 척 하는 사람들이 보수 사람들이.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한 10억 정도의 빚을 졌는데, 장수천인가 생수사업 하다가 사업을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부도가 나가지고 10억을 갚지 못했어요. 근데 대통령 5년 동안 하면서도 그걸 못 갚았어. 11억쯤 되는 걸. 그러면 괜찮은 대통령 아닌가요? 대통령 5년에 대통령이 마음 놓고 쓸 수 있는 특별 교부금이 얼마인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든지 대통령 자리에 있으면서 갚으려고 해서 갚을 수 있었는데, 그걸 안 갚고 못 갚았어요. 어떤 기업체 사장에게 대통령 부인이 그래, 퇴임 후에 그거 빌려 좀 갚으려고 했는데, 그게 사람 내몰아 죽일 만한 죄인가요? 또 동족과 북한 사람과 싸우기 위해서 미국산 무기를 무제한으로 사놓고 그거 잘하는 걸로 생각하는 것 같아. 그래 놓고는 북한에게 정상회담을 구걸하는 추태를 보인 게 이명박 대통령 아니야. 마지막 바벨론으로 변해버린 미국을 아름다운 미국이라고 부르고 있는 사람이 한국 사람들이야. 매년 이익배당 우선주의에 투자한 미국 사람들이 한 해 약 60조 정도를 가져갑니다. 한국에서. 그걸 뺏기면서도 항상 미국만 믿고 따라가야 한다고 우기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노무현과 반대로 하기만 하면 국민이 기뻐할 것이다. 이게 이명박 마인드야. 무지와 고집과 오해와 편견과 교만과 태만과 욕심이 가득 찬 사람들이 이 사람들 아닙니까? 미국 것이면 무엇이든지 좋아하고 미국 것이면 똥이라도 좋아서 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에. 미국 앞에 굴욕적인 외교와 협상으로 국민의 자존심에 큰 상실을 입히고 있는 사람들인데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 같아. 미국 축산업자와 똑같은 말만 되풀이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애국자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미국과 재벌과 대기업 경영자들 눈치만 보란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이죠. 미국의 대통령하고는 소통이 되는 모양인데 우리나라 국민하고는 소통이 안 돼요. 민주주의, 복지사회, 평등사회, 말만 하면 이제 빨갱이 사회라고 내몰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민주적인 정치를 하면 나라와 기업이 망한다고 비명을 질러대는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민주주의를 외치면서도 항상 악하고 부패한 독재자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이 우파 사람들이에요. 반민족적인 사람들을 보호를 받고 반정부 정책을 문제 삼는 발언을 하면 잡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배고픈 동족을 돕고자 말만 꺼내면 즉석에서 빨갱이로 몰아버리는 이상한 사람들이 우리나라 우파 사람들이에요. 백수들에게 신용카드를 무제한 발급해가지고 카드 회사 배만 불려주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게 자유라는 거예요. 자유. 그게 자유민주주의다. 자유시장경제라는 거예요. 방공 하면은 850억을 찻대기를 해먹어도 감옥에 안 가는 사람들이 우파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괜찮나요? 아직도 반민족 친일 극우파 사람들의 그 세력들이요, 우리나라에 꽉 쩔여 있습니다. 뿌리가. 그 카르텔을요 깨기 힘들어요. 아직도. 아직 멀었어요. 복지 정책을 가장 두려워하면서
선진국이 되겠다고 떠들어대는 이상한 사람들이. 북한이 배가 고프면 두 손 들고 항복하고 무릎을 꿇을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 같은 문화도 제가 볼 때 북한 사람들은 아마 한국 사람들은요 자존심이라고 하고 체면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배가 고파 굶어 죽어도 손 들고 항복 안 합니다. 그게 한국 사람들이야. 다른 나라 한번 달라요. 그냥 죽었으면 죽었지 굴욕적으로 그런 항복 잘 안 해 한국 사람들은. 북한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북한이 갑자기 그저 몰락해가지고 안에 내부인 나가지고 통일이 도적같이 올 것이다. 이명박의 착각. 통일은 대박이다. 박근혜 착각. 통일은 곧 자기들이 지금 이상한 데가 있잖아요. 사회복지와 평등이나 말만 꺼내면 종북좌파로 몰아가는 이상한 사람들. 서민들의 세금을 올리면서 부동산 부자들의 세금을 감면하려 하는 이상한 사람들. 성형수술과 지방흡입술과 살 빼기로 진땀을 흘리면서 동족이 굶어도 외면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습니다.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면서 자주 국방을 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 경제 우리나라 경제 지금 약 50분의 1밖에 안 돼요. 경제 규모가. 우리나라의 50분의 1밖에 안 돼. 북한이. 그런데도 북한은 자주 국방을 하는데 우리는 왜 못한다는 거야. 그동안 뭐 했는데 세계에서 영어를 제일 못하면서도 글로벌 시대를 외치고 있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세계에서 제일 훌륭한 글자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중요한 것은 전부 중국 글자나 영어로 쓰는 사람들이에요. 세계 정부를 만들어 온 세상을 지배하려는 마지막 바벨론 품에 안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세상에는 파란색과 빨간색 두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한국 사람들이에요. 가장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 대통령으로 뽑아놓고 민주주의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맨손으로 거리에 나와 촛불로 항의하는 사람들을 보고 사탄의 무리라고 매도했어요. 아동들에게 점심 한 끼 무상으로 급식하기만 해도 나라 살림이 망한다고 비명을 질러대는 사람이 보수 우파 사람들이. 건강을 생각하여 순수한 동기로 촛불 들고 나온 사람들의 배후가 있다고 고함을 질러댔어요. 악한 일을 저질러 어려워지면 여자를 앞세우고 남자는 뒤에 숨는 이상한 사람들이 이 나라 정치인들이. 악한 프리메이슨의 나라를 기독교라고 착각하고 따라가는 이상한 사람들이고 앞으로 나가고자 하면 종북 좌파 빨갱이로 몰아붙이고 계속 보수하고 있는 거예요. 또 따라와요 조금씩요.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죠. 앞으로 나가려고 생각하죠. 일양 이승만과 박정희 얘기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상한 사람,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사람, 옛날 애굽 이스라엘 사람 같아요. 양극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국민 감정을 갈라놓은 사람들이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수입하지 않는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를 제한 없이 받아주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우리나라 협상을 책임진 사람이 그런 짓 했잖아요. 30개월 이상 된 거 아무도 안 삽니다, 그걸. 근데 부위에 상관없이 미국에 강물병이 발생해도 제한 조치하지 않겠다고 협상. 그게 무슨 협상이야. 굴욕적으로 굴복하고 온 거지. 아니 쇠고기 협상을 굴욕적으로 해놓고 먹기 싫으면 사 먹지 않으면 된다. 이렇게 국민들에게 말도 함부로 하고 국민을 그야말로 개돼지나 이런 식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역사를 가르치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재산이 좀 있다고 우쭐대는 사람들. 연평도에 포탄을 퍼부어도 어떤 조치도 취하지 못하면서 큰 소리만 치는 이상한 사람들. 영어 공부만 잘하면 잘 사는 것으로 착각하고 영어 몰이 교육으로 몰아가는 사람들. 제가 영국도 가보고 미국도 가봤는데 영어 잘해도 거지가 많아요. 거지도 영어 하는데 거지야. 영어 뭐 하면 뭐가 됐느냐 영어가. 영어가 반면교육 시대가 있었지. 이제 끝났어요. 옥수수를 먹여가지고 오메가6 지방산이 가득한 미국 쇠고기를 좋다고 하는 사람들, 온 세상에 악이 축이 되는 미국식 자본주의를 끝까지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왼쪽에 있는 것이면 손도 발도 눈도 귀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우파는 영원히 잘 살아고 좌파는 망해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국민 의료보험까지 민간보험을 팔아 넘기려 했던 천하의 이상한 나쁜 사람들이.
한때요, 인천공항도 팔고 KTX도 팔고 수도까지 다 민간 상업적에 팔아 넘기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일을 잘못해놓고 잘못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자기 동족에게 한 해 5천억 경협을 아까워하면서 매년 60조를 미국에 뺏기는 나라가 한국이라는 나라예요. 자기 동족을 주적이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애국 애종하는 것을 착각하고 있습니다. 자기 조국 영토의 허리를 잘라버린 악한 나라를 아버지같이 존경하는 나라예요. 사람들이. 자기와 다른 생각을 하거나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을 모두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자신들이 땀 흘려놓고 이래놓고도 모두가 박정희 공론하고 우기는 사람들. 참 이상한 사람들이. 자신들이 심장이 왼쪽에 붙어있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자유를 외치면서도 끊임없이 자유에서 도피하고 노예가 되고 싶어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재임 기간 중에 국가 부채를 가장 많이 증가시켜 놓고도 감옥 가지 않는 사람들. 정치인들이 성의 없는 대처를 하여 꼼수를 쓴다는 지탄을 받게 되는 사람들. 그래서 낙꼼수란 말이 나와서 꼼수. 백성을 무지렁이로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조국의 절반을 미워하여 떠밀어서 중국 품에 안겨주는 것을 애국이라고 생각해, 그걸 갖다가. 대한민국이 북한을 계속 학대하고 조롱하고 미워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디 가겠어요? 러시아 품 아니면 중국 품에 가서 안기지 그래. 여러분 한국 해봐야 시장이 조금밖에 없는데 북한이 중국에 빌붙는 것이 훨씬 시장이 크잖아요. 중국이요. 우리가 조금만 더 학대하면 완전히 중국 품에 가서 안겨버리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럼 통일은 물 건너가 그러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런 미련하게 북한의 공산당이라는 게 없어졌습니다. 오래됐어요. 북한에 있는 공식 당은요. 조선노동당이야. 조선노동당. 그게 공산당이 어디 있어요? 자기들을 9번이나 법을 바꿔가지고 공산이란 글자를 싹 다 지우고 자기들이 하는 것은 은필 우리식 사회주의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가 아니야. 저거는 괴물 정치고 그는 뭐 김일성 교야 교. 공산주의 아닙니다. 저거는. 김일성 교야. 종들이 여러분 공무원하고 이게 경찰이나 대통령이 다 국민의 종입니다. 공복. 종들이 주인에게나 국민에게 물을 먹이고 물대포를 쏘아대는 것도 잘하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이 나쁜 놈들이. 좌익이나 우익이나 다 악한 유대인들에서 시작되는 걸 뭐 전혀 모르는데 이 공산주의도 유대인이 만들었고 자본주의도 유대인이 만들었어요. 계몽주의, 민주주의 다 거의 다 현대 사상 대부분이 유대인이 나옵니다. 유대인에게서. 그래서 조심해야 돼. 우리가 좋은 거는 뭐 누가 가져서 우리가 본받아지고 나쁜 거는 딱 잘라내야 돼 우리가. 그런 분별이 있어야지. 좌익이나 우익이나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넘어지게 된다는 것을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좌파나 진보는 이 땅에 함께 살면 안 되고 감옥이나 북한으로 가라고 하는 그런 정신 나간 사람들이 우파 사람들이에요. 죽은 소 뼈다귀와 내장을 갈아가지고 사료로 먹여 기른 그런 쇠고기를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역이 균형 있게 발견되면 나라가 망한다고 비명을 질러대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진보는 무조건 악이라고 생각하고 보수는 선이라고 생각하는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진보하면 빨갱이 된다고 생각하고 뒷걸음질 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나라가 한국이라는. 진실을 알기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촛불을 들고 나와서 항의하는 사람들을 실업자라고 매도했어요. 이 사람들이. 친일 매국노들이 자신들이 정치, 경제, 법조, 군부, 언론 다 움켜쥐고 있지 않습니까? 큰 것이면 무엇이니 선한 것으로 착각하고 착각하는 사대주의 근성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토론도 할 줄 모르고 협상도 할 줄 모르면서 글로벌 한다고. 통일 정책이 아무것도 없는 대통령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켜도 소화가 될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학교 안에서 우열반을 나누려 하고 온갖 수단을 다 양극화를 부추기는 사람들이 우파 사람들이에요.
한미 FTA만 성립되면 국가의 이익이 될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에요. 한우 농가들의 도산보다 미국 쇠고기 수입업자들의 수입을 염려하는 사람들이 한국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끝이 안 좋잖아요. 항상 오른쪽으로 넘어지면서 왼쪽 손발을 없어져야 한다고 떠드는 사람이 우파 사람들이에요. 해군 함정이 포격을 당하여 46명이 장병이 죽어도 어떤 조치도 못했어. 해마다 10조 원의 음식물을 쓰레기를 버리면서 동족이 굶어 죽어도 외면하는 사람들. 홍수기, 갈수기 수량 차이가 290대 1에 되는 그런 이상한 한반도에다가 대운하를 하겠다고 덤비는 무모한 사람들이에요.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약자, 빈자들이 끝없이 죽음으로 내몰리고 하루에 38명, 42명이 자살한 나라예요. 온 나라에 이런 균형 있게 잘한 정부를 나라를 말아먹었다고 떠들어댔어요. 경제 성장률 5%를 달성했고 임기 내 그 페이스를 계속 유지한 참여 정부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신용불량자 600만 명 중에 8개월 만에 100만 명으로 회복시켜 놓아도 욕하는 사람들. 공약 이행률 45% 달성한 최초의 정부였는데 끝까지 욕하는 사람들이 보수 우파 사람들이. 국가 신용도 피치사의 전망도를 A 플러스로 달성한 정부를 나라 망쳤다고 했어요. 수출 51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하면서 1,600억 불에서 3,200억 불로 노무현 대통령 기간 동안에 배로 늘어났는데 그래서 욕했습니다. 경제를 말아먹었다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 3%를 계속 유지했던 유일한 정부가 참여 정부였죠. 부도 업체 수를 2만 개에서 2천 개의 수준으로 안정시켰는데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국가 정부와 인터넷 보급 수준을 세계 1위로 끌어올리는 노무현 때 해놓은 그게 전부다. 연구개발비 예산이 6조 원에 했던 것을 24조 원 수준으로 증가시켜 놔도 욕을 했습니다. 문화 기반 시설을 800개에 불과한 1600개로 확충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종합주가지수 670에서 2000대로 끌어오른 게 노무현 때 한 거 아니야. 근데 나라를 말아먹었다고 떠들었어. 제조업체 현금 보유 비중을 6%에서 10% 끌어올려도 나라를 망쳤다고 떠들었습니다. 수출 1600억 불에서 3200억 불로 배로 증가시켰는데 그 나라 말아먹은 거 맞습니까? 저는 이 보수 우파 사람들을 내가 싫어한 게요.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 국민을 아주 우습게 보는 것 같아. 눈이 시퍼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거짓말해. 암 환자 건강보험 보장 비율을 40%에서 70% 인상시켰는데 그래도 욕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외환 보유가 500억 불에서 2,400억 불로 단서를 해놓은데도 노무현 나라 먹었다고 맨날 떠들었어. 주택보급률 60%에서 105%로 올려놓은 게 노무현 때 한 거 아니야. 육아 예산을 1천억에서 1조 원으로 정해시켜 놓아도 나라를 말아먹었다고 떠들었어요. 남북 왕래 16,000명에서 10만 명이 왕래하도록 만들어 놨는데 종국 좌파로 욕을 했어요. 복지 지출 추이를 17%에서 27% 인상했더니 나라를 망쳤다고 욕을 했습니다. 국제 특허 출원이 건수가 2,900건 수준에서 4,600건으로 돼도 무능한 정권이라고 욕을 했습니다. 어려운 동족을 자신도 돕지 아니하고 남이 도우는 것도 막는 사람들이 보수 우파 사람들이야. 어린 아이들이 굶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어른들이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그런 이상한 나라예요. 자기하고 색깔이 다른 사람은 굶어서 죽어도 도와두지 말자고 하는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철새나 무슨 도롱뇽의 생명을 아낀다고 하면서 동포가 굶어 죽어도 외면하는 사람들이 우파 사람들이에요. 이래 괜찮아 이래도? 대통령 5년 하는 동안에 자기 개인 부채 11억을 갚지 못할 정도로 정직하게 정치를 했다면요. 가장 깨끗한 정치를 한 사람을 평가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대통령 되기 전에 장수천이라는 생수사업 하다가 젊은이 11억의 부채를 갚으려고 대통령 임기에 못 갚아서 그 임기 내내 그 돈을 좀 빌렸다고 죽음으로 내몰아가는 이상한 사람들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말이야. 사람들이 소위 이 나라 수구 보수 우파라는 사람들이 막 양심도 없는 것 같아요. 거짓말을 그렇게 많이 해요. 이제는 우리나라 역사에 소위 우파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또 반공만 하면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는 그런 법은요, 하늘 아래 없어. 그리고 공산주의 사라진 지 거의 언제인데 지금 방공방공 똥볼 차고 있는 거예요. 반대할 걸 반대하지 없는 걸 뭐하러 반대해요? 제가 때때로는요, 어지간하면 이해를 하려고 70년 이상을 참았는데 참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또 돌려가면서 한 번 더 보고 또 보고 몇 번 더 보세요. 보면은 이 노무현 시대하고 그 이명박 시대하고 그런 비교 자료가 저한테 많이 있거든요. 제가 여기 시골에 있다가지고 뒷방 노인이나 뭐 꼰대처럼 앉아가지고 그래 있지 않습니다.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이죠. 누가 어떻게 하는지, 누가 거짓말 많이 하는지 보이지.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알아야 되고, 진실을 알아야 되고, 현실도 알아야 되고, 미래도 내다봐야 돼. 그렇지 않으면 희망이 없어요. 오늘도 뭐, 조용조용 얘기하려는데, 이 내용 자체가 워낙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참, 온화한 얼굴로 말씀드리기 민망해. 그렇게 잘 안 돼. 그래도 저로서는 오랫동안 지켜보고 정리한 걸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했는데 큰 오해 없게 나는 뭐 개인을 누구 미워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사고 방식을 좀 바꾸자는 거예요. 관점을 좀 달리 해보자는 거예요. 관점을 뷰 포인트를 좀 달리 해보자고. 그러면 세상이 다르게 보여.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또 시간 나면은 우리 또 현실과 미래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이야기를 나가야죠. 과거에만 너무 집착하면은 앞을 못 보니까 또 과거도 돌아보고 현실도 냉철하게 진단하고 그리고 미래도 제일 정확하게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선지자고 선견자고 선각자고 선구자지. 그게 진보야. 그렇다고 진보라고 하면 뭐 역사 과거 다 무시하고 그렇게 못해요. 역사를 제대로 공부해야 현실이 보이고 역사와 현실이 보여야 미래를 바로 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이런 일에 저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뭐 제가 여기 뭐 좋아요 구독 눌러 달라 그런 말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알아서 하실 일이고 그걸 내가 뭐 부탁하고 말고 할 일이 아니지. 나보고 자꾸 그걸 권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그런 말 못해요. 예,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